안녕하세요. 언니만바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워도우의 수분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워도우를 만들다 보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난 분명히 레시피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했는데 망빵이 나왔어. 빵이 떡이에요. 빵이 푹 퍼졌어요. 빵에 기가 안 서요. 그 원인은 많습니다. 여러분의 르방 상태, 주변 환경, 사용한 밀가루, 반죽을 다루는 손놀림, 오븐 사양 등등. 그 중에서도 이번엔 수분율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수분율이 높은 빵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특히 섞는 과정이 수월하고 반죽을 만지는 마치 슬라임 같은 그 느낌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분율이 높으면 섞을 때 힘이 덜 듭니다. 맛이 마일드합니다. 발효가 빨라지고 신맛도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크러스트가 얇고 가벼운 질감을 가집니다. 잘라보면 속살이 투명하고 열린 기공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죽은 더 끈적거리고 납작한 빵이 나오기 쉬우며 오븐 스프링은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귀를 세우기도 힘들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밋밋한 맛이 나는 싱거운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분율이 높다고 좋은 빵은 아닙니다. 내 밀가루와 내 환경과 내 입맛을 알고 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님들의 경우는 반죽을 만져봤을 때 이 정도면 제대로 모양이 잡힌 빵이 나오겠다는 느낌을 경험을 통해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레시피를 이용하면서 내 환경에 따라 레시피를 조율하고 성공적인 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밀가루마다 그 특성이 다릅니다. 같은 중력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 어떤 재분 과정을 거쳤는지 등에 따라 단백질 함유량도 다르고 수분 흡수율도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밀가루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밀가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시피 그대로 동일한 수분율로 했는데 전 곤죽이 되었어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밀가루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중력분으로 80% 수분율의 빵을 만드는 과정을 보며 상황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하며 무엇을 관찰해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르방 없는 오토리즈를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웬만한 빵의 수분율은 리퀴드 르방보다 낮다는 것. 따라서 르방이 들어간 후 반죽은 더 질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수분율의 레시피를 시도한다면 처음부터 물을 다 넣지 마시고 일부를 따로 두었다가 나중에 질기를 확인한 후 추가해 보세요. 이미 모양이 잡히지 않는 묽은 반죽이 되었다면 안전하게 밀가루를 더 추가해 주시고 해볼 만한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면 계속 진행합니다. 르방을 넣습니다. 잠시 반죽의 느낌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질감을 가지지만 르방을 섞으면 훨씬 더 묽어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차 변하는 것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뚝뚝 끊기는 실가락 같은 것이 그릇 표면에 보입니다. 이건 수분율이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또는 폴딩을 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형성되고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밀가루가 감당할 수 있는 수분율을 넘어서면 가장자리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밀가루가 감당할 수 있는 수분율을 넘어가면 다시 물을 뿜어냅니다. 이 반죽엔 보이질 않죠? 반죽의 느낌을 볼까요? 매우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잘 늘어납니다. 반죽에 힘이 없고 끊어지는 실가락 같은 것이 여전히 보이지만 소금의 역할에 약간의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글루텐을 긴장시켜주고 반죽을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면 밀가루를 추가해주세요. 반대로 어떤 레시피를 따라했는데 반죽이 너무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면 여기서 물을 추가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수분율 1%의 차이는 꽤 큽니다. 따라서 밀가루나 물을 추가할 때는 1에서 2%씩 변화를 주세요. 밀가루가 300g이 들어가는 레시피였다면 3g 또는 6g씩 넣는 겁니다. 코일 폴딩은 반죽이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폴딩입니다. 코일 폴딩을 할 때는 반죽이 한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반죽이 폴딩을 통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폴딩과 발효가 진행될수록 반죽이 봉긋하게 물을 넣은 풍선처럼 모양이 잡힙니다. 힘있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첫 번째 폴딩 때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모양이 잡힌 반죽이라도 수분율이 높기 때문에 반죽이 흐물거리고 다루기가 힘든 편입니다. 이럴 땐 2차 발효는 냉장 발효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2차 발효가 끝나고 낮은 온도로 모양이 잘 유지가 되며 칼집을 내기가 수월하거든요. 구울 땐 고온에서 구워야 오븐 스프링에 더 유리하며 후반부 뚜껑을 열고 굽는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다 구워진 후 오븐 불을 끄고 오븐 문을 연 채 10분 정도 더 두어 속수분을 날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빵을 고온에 굽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무리하지 마시고 수분율을 낮춰 만드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동일한 밀가루를 구하실 수 있다면 직접 만들어 보시고 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수분율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면 해보시고요. 어떤 중력분은 85%가 넘어가도 충분히 수분율을 잘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레시피라도 나에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가시며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빵이 나오는 수분율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